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모아놓은 이제 전기전자 회로와 관련된 유용한 이제 엑셀 계산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걸 가지고 또 좀 제 블로그에다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오 타이머 이제 계산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TI사에서 이제 나온 엑셀식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오 타이머는 이제 이런 이제 구형파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또 상업화를 만들거나 할 때 이제 좀 많이 쓰이는 이제 칩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시정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머를 쓰시는 분은 좀 참조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이제 뭐 상업화나 구형파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또 오펜프를 뭐 이제 두 개 쓰고, 비교기를 두 개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오 타이머 하나 쓰면은 좀 깔끔하지 않나 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B 패턴 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PCB FR4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약간 유전율이 다른데, 이제 요 시계 보면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유전율 이제 편차를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을 이제 넣으면은 용량이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엑셀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 엑셀식에는 이제 이 원형 타입도 있고 그다음 구형 타입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LCD TV용 이제 백라이트 인버터 할 때 출력이 이제 한 1000V 정도 이제 고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압 고압에 이제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제 고압 캡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부분에 저압 캡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캡 분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출력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이제 검출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코스트 전략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압 캡이 좀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걔를 이제 PCB의 패턴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캡을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이제 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PCB 업체에서 이제 유전율 받고 그다음에 면적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제 적정한 캡 용량을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제 그라운드 부분에다가 이제 저압 캡을 이제 하면은 이제 몇 대 몇으로 이제 그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용했던 이제 엑셀 이제 식입니다. 물론 이제 RF 고주파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이런 걸 좀 더 정밀하게 이제 하는 어떤 별도 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은 뭐 온오프회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좀 잘 안 쓰고 보통 FET를 뭐 많이 쓰고 그다음에 온오프 제어도 뭐 이제 보통 칩으로 많이 칩에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런 디스크리트 회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온오프 회로를 뭐 구성을 잘 하지는 않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한 20년 전에는 이제 이 어떤 온오프 회로를 이제 이런 TR로 이제 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저온에서는 이제 동작을 안 하고 고온에 이제 상온이나 고온에서는 이제 동작을 잘 하는데 저온에서는 이제 이게 안 켜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TR의 이제 고온과 저온 특성 요 이제 베이스와 에미터의 이제 VF 분이 온도에 따라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게 이제 사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이용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온일 때는 이제 연근 7볼트를 극복을 해야 되고 이제 고온일 때는 이제 연근 4볼트로 또 떨어지고 요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요 이제 R3와 R4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하면
이제 고온에서도 저온에서도 이제 문제가 없는 이제 지정수를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트랜지스터 어떤 온오프 뭐 저를 이제 쓰신다 그러면은 이제 요 엑셀 시트가 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압 분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원이 하나인 경우는 뭐 손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제어를 위해서는 보통 이제 그 저항 3개를 써가지고 이쪽에 이제 바이어스 뭐 5V든 뭐 3V든 다 끌어주고 여기서 이제 0에서 5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변되는 이제 그 전압을 이제 넣어주죠.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여기 전압이 이제 이리 변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좀 제어를 할 때 이제 전압이 이제 0에서 5V만 되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2에서 5V 뭐 1에서 뭐 3V 뭐 그다음에 0에서 뭐 2V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오프셋이 뜬 상태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도 그냥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회로를 이제 저기 그 옛날에 이제 많이 썼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한 20년 전에 나온 노트북 보면 이제 옆에 그 이제 슬라이드 저항으로 그 이제 LCD 그 밝기를 조절하는 뭐 이제 그런 이제 회로에 이제 좀 그 많이 이제 좀 들어갔던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회로를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좀 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뭐 아무리 디지털화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개념의 어떤 이제 회로는 간간히 좀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는 계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여기 KVA, KCA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세 개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거는 손으로 못 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행렬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회로 이론을 보면은 행렬식으로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저기 엑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제 그 피스파이스 툴이 있으면 이제 피스파이스로 돌리면 이제 뭐 결과는 거의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데 또 이제 피스파이스 띄우고 하면 이제 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니까 회로도 그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엑셀식 하나 딱 갖다 놓고 이제 따닥 계산해가지고 이제 시정수 정하고 그다음 내 출력 범위 이제 입력 범위가 이제 뭐 0에서 5V, 0에서 3V 뭐 이럴 때 내가 뭐 2에서 5V 뭐 1에서 2V, 0에서 뭐 2V 이런 이제 범위가 정해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지정수를 정하면 이제 되겠죠.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그 유용한 그 엑셀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액캡 이제 수면 계산식입니다.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수면 계산식은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워스트 케이스 그 자기들 보증하는 105도 뭐 이제 그 RMS 전류 뭐 3A 이러면 이제 105도에서 RM 3A를 흘렸을 때 이제 그 뭐 10,000시간, 5,000시간 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스펙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가 사용하는 온도 범위가 105도에서 이제 낮아지면 낮을수록 이제 이게 2의 배성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리플 전류에 의한 이제 요 자체 발열 이제 또 이제 보통 뭐 5도 뭐 이렇게 규정되는데 5도 이하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은 얘도 이제 그 2의 배성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워스트 케이스로 이제 보정하는 스펙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스 온도 대비 이제 내가 실제 사용한 온도가 이제 얼마나 낮냐. 그 다음에 맥스 이제 그 RMS 전류 대비 내가 실제로 쓰는 이제 그 이제 리플 전류는 이제 얼마나 작냐. 그러면 이제 2의 배수로 증가하면 이제 이게 만시간이면 이제 이렇게 하면 뭐 10만 시간, 20만 시간 되는 거죠. 이제. 그래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요 시계는 그 루비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그 이제 자체 발열 리플에 의한 자체 발열 시기 이제 조금 약간 좀 이제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미세하게 좀 이제 구분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요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루비콘식은 요 식이고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요식이나 뭐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모터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모터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공장에 보면 이제 그 대차가 이제 이동하죠. 이제 물건을 딱 싣고 그다음에 대차가 이제 이동하는데, 그럼 그때 이제 모터의 파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대차가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제 싣는 어떤 물건의 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떤 이제 맥스 부하로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송용 대차를 구동하는 모터의 어떤 전격 파워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FMA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계산하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모터 이제 제어 쪽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이걸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방전 이격거리 산출식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한 50V 이하의 어떤 뭐 그런 거야 상관이 있겠지만 이제 뭐 100V나 뭐 길게는 옛날 LCD TV는 이제 거의 한 1000V 가까이 됐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트랜스포머를 설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고압부에 이제 어떤 PCB 설계할 때 이제 어떤 이격거리가 그걸 얼마로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이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냐, 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좀 만든 그런 엑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고압 회로를 다루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조금 이제 필요한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패턴 캡하고도 이제 비슷한 이제 건데, 그 이제 캡을 이제 요 고압 회로는 이제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1000V를 하면은 이제 뭐 이제 한 뭐 100대 1로 낮추면 여기 이제 뭐 1V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요 이제 캡의 비를 이제 하면은 여기 이제 이제 그렇게 AC가 나오면 이 DC로 하면은 이제 이게 뭐 이제 1000V가 치면은 여기 1V 있다. 아, 그럼 1V 이제 DC가 나오면 여기 1000V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캡 분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압의 어떤 이제 AC 출력이 나가는 고압 회로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전에 또 한번 뭐 말씀드렸는데, 이제 DC 컨버터 계산식, 요거는 이제 여기 블로그에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제 유튜브 영상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DC 컨버터를 이제 엑셀식으로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좀 이제 그 PPT 자료나 설명 자료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블로그 영상도 이제 이제 이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이제 가정용 기기에 보면 우리 플라이백 회로 참 많이 쓰죠.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드럼 세탁기 이제 인도 업체하고 할 때도 이제 플라이백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전원 공급하는 회로를 이제 썼었는데, 그때 이제 요 엑셀 자료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이 페어차일드라는 이제 요 탑 스위치를 이제 생산하는 그 업체에서 이제 플라이백 회로는 이렇게 설계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만든 이제 엑셀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제 제 유튜브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백 설계와 관련된 이제 PPT 자료들이 이제 있습니다. 실제 플라이백 회로를 설계하시는 분은 이제 요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너 다이오드도 좀 상당히 많이 쓰는데,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설계할 때는 이제 얘가 이제 제너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흘려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전류가 있죠. 이제 전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부하에서 쓰는데, 그때 이제 여기 저항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설정해야 이제 적절하냐 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내가 제너 전압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너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흘려줘야 되는 이제 제너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하에서 이제 쓰는 어떤 이제 쓰는 전류가 있고, 그럼 요 저항을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제너 전압을 유지해야 될 어떤 이제 IZ 플러스 그 다음에 IO 전류를 충분히 흘릴 수 있도록 이제 마진을 가지고 이제
저항을 설정해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저항을 설정하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요 내가 이제 선정한 그 제너 다이오드의 이제 특성을 이제 알아보고 그럼 내가 제너를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 정도에 흘려야 되나 그러면 요 지금 5.1V죠. 5.1V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5.1V를 유지하는 요 구간은 1 마이크로에서 10 마이크로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제너 이 전류가 이게 10 마이크로 이하가 되면 이게 이제 전압이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쓰는 어떤 이제 부하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많이 쓰면은 이제 뭐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 있지만은,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상대적으로 이제 1이 다가버려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작아버리면 이제 전압이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얘가 이제 맥스로 쓰더라도 요 IZ는 뺏어가지 않고 이제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UVA로 이제 회로 설계할 때, 뭐 요즘은 또 다 칩으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뭐 디스크리트로 설계할 일은 뭐 거의 없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라는 걸 이제 좀 주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꺼질 때, 그러니까 꺼질 때, 이제 요 포인트에서 이제 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부하를 딱 정지를 딱 정지를 시켰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부하가 먹다가 이제 부하가 이제 무버가 되니까 그때 이제 입력 전압이 살짝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잠시 켜졌다가 이제 꺼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꺼질 때 바로 탁 안 꺼지고 이제 뭐 등이라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까바박 하면서 이제 채터링이 일어나는 거죠. 채터링이 일어나가지고 꺼지고 이제 켜질 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켜질 때도 부하가 없을 때는 전압이 올라갈 때 켜지니까 부하가 이렇게 또 떨어지겠죠. 이제 부하가 딱 걸리니까. 그럼 그때 이제 잠시 또 꺼졌다가 다시 켜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꺼질 때 바짝바짝 하면서 이제 꺼졌다가 켜질 때도 바짝바짝 하면서 이제 켜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켜지고 꺼질 때 그때 이제 그 채터링에 의해서 이제 전원이 이제 잠시 이제 깜빡깜빡 켜졌다 껐다를 반복하면 이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일이 되면은 이제 좀 그 이제 FET나 이런 파워 소자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채터링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꺼질 때 이제 이제 요 부하가 올라오는 걸 이제 좀 측정을 해가지고 요 다시 켜지는 포인트를 약간 이제 높게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꺼질 때는 내가 이제 이 빨간 이제 라인에서 꺼지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내가 만일에 28V 입력이다 그러면 이제 한 16V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켜질 때는 한 18V에서 이제 켜지게 하는 거죠. 요 파란 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꺼질 때 이제 이제 다시 내가 켤 때 파란 걸 넘어야 이제 켜지니까 이제 켜지진 이게 내가 부하 무버로 해가지고 전압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켜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줘야 이제 채터링이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정하는 이제 그 엑셀식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또 뭐 오펜프도 이런 특성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뭐 디스크리트로 이렇게 이제 설계할 일은 뭐 없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뭐 쓰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가전용 기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220V 이제 들어오면은 그 AC를 이제 그 정류해가지고 이제 한 뭐 300V 넘게 이제 이 DC로 만든 다음에 이제 뭐 드럼 세탁기 필요한 BLDC 모터도 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입력 캡을 이제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냐. 특히 이제 모터 돌리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래가지고 이제 비상 전력을 구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비상 전력에 해당하는 게 입력되도록, 그러니까 역률이 이제 약간 이제 좀 나쁜 걸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제 무효 전력분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정한 용량을 설정하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나 이제 코일을 설계할 때 보면 어떤 코어 사양에 보면 AL 밸류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코어를 이제 선정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한 턴을 감으면은 이제 인덕턴스가 얼마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나노 헬리 단위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설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코어를 사면은 그 코어에 이제 AL 밸류가 있습니다. AL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한 턴 감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10마이크로 헬리가 나오더라. 그럼 두 턴 감으면 20마이크로 헬리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활용을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퓨즈 전격을 이제 계산할 때 그냥 대충 그냥 뭐 암페만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뭐 사실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전원을 켜고 끌 때 약간 이제 서지가 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이제 감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락 튀는 거는 사실 이게 서지라고 볼 수 없는데,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이렇고, 그 다음에 내가 켤 때 이렇게 서지가 튀는 부분이 정상 전류보다 약간 이제 높은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감안했을 때 요게 이제 가덕이 근데 크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퓨저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덕이 크면은 뭐 이런 경우에 큰 뭐 실제 내가 통상적으로 흐르는 전류나 서지 요 전류나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도 크게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뭐 이 전류보다 두 배나 세 배 이상 팍 튄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마진, 그러니까 이제 통상 마진 뭐 예를 들어 뭐 30%, 10%뭐 주고, 그다음에 온도를 고려한 이제 어떤 이제 마진을 또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인더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기 퓨즈업체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런 서지와 관련된 이런 게 있으니까 해보면은 요 이제 뭐 10만에 100만에 오케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퓨즈 계산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요 어떤 그 인너시에 대한 우리가 이제 통상 전류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요 인너시는 어떤 부하나 조건에 따라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통상 부하는 이제 요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인너시는 이제 고온이나 저온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상황에 따라서 부하가 맥스일 때나 민일 때 이럴 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이제 어떤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뭐 크게 차이가 없더라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일에 이제 특정 경우에 팍 튀는 조건이 있더라. 근데 이걸 우리가 개선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보면 이제 입력이 이제 고용량이 어떤 캡이 달렸을 때는 캡 충전할 때 이제 보통 여기서 보통 많이 튀거든요. 이게 탁 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오버슈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보통 이제 그 캡 충전할 때 좀 많이 생기는데, 요때 탁 튈 때 이제 좀 그 고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퓨즈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제어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인너시가 과도하게 이제 날 수는 거의 없죠. 보통 이제 전력 모듈은 이제 소프트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서지 전류가 과도하게 튀지는 않는데, 이제 그 제어를 하기 전에 이제 전원 넣을 때 이제 고용량 캡에 이제 입력 캡에 순간적으로 충전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튄다 그러면은 이제 요 세 단계를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히트싱크를 이제 설계할 때 이제 보면 히트싱크 사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스위칭 할 때 스위칭 로스가 얼마나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스코프로 측정하는 이제 스위칭 할 때 전압 대비 전류 대비 해가지고 요 이제 면적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제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 파워를 이제 이제 방지를 시키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 식으로 해가지고 요 파워를 이제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기에 뭐 이리 하면 되겠다는 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발진 여유도는 뭐 이게 제가 올 때는 요즘은 보통 이제 이제 마이콤 하면은 뭐 크리스탈만 달랑 쓰지는 않죠. 이제 뭐 어떤 이제 레조네이터나 이제 이런 모듈 타입을 쓰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이래 할 이유는 뭐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탈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보면은 또 크리스탈만 쓰고 거기 이제 저항이나 이제 캡을 달아가지고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한 경우는 이제 요 엑셀식을 참고해가지고 좀 어떤 발진 여유도, 그러니까 이제 발진 여유도라는 게 이제 뭐 이제 크리스탈 양단에 이제 캡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병렬 저항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어떤 에러, 그러니까 이게 클럭이 이제 클럭 에러가 이제 좀 생기는 확률이 빈도가 줄어든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과 그 다음에 이제 RC를 이제 회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는 이제 요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션트 저항과 오펜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류 검출할 때 이제 션트 저항 뭐 0.1옴짜리 저항 걸어놓고 이제 뭐 1A 흐르면 이제 입력단과 출력단 이제 전압 변화가 생기니까 걔를 증폭해가지고 이제 하나 오펜프랍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뭐 회로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뭐 전력전자다 보면 이제 FET나 IGBT에 이제 스너브 회로를 쓰게 되는데, 그때 스너브 회로를 이제 보통 RC를 많이 쓰는데, 그때 이제 R과 C를 이제 어떻게 이제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초기값 설정해 놓고 나중에 실제 동작하다 보면 이제 좀 발열이나 EMI 이런 것 때문에 어떤 R이나 C를 이제 약간 튜닝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면 이제 내가 스위칭 할 때 이제 어떤 전력 대비해 가지고 이제 저장되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다르겠죠. 이제 그걸 이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벡터 이제 PWM 제어, 뭐 보통 이제 모터 제어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인버터 이제 같은 데도 이제 좀 우리 그리드에 이제 전력을 이제 이렇게 송출할 때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UPS 같은 데도 이제 쓰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PWM 제어를 이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SNPS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 하면 이제 듀티 B로만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어떤 벡터로 이제 뭐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DQ 뭐 알파 베타 변환해가지고 이제 이제 삼성의 어떤 AC 신호를 이제 DC로 이제 변환한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메트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스크립트 코드로 이제 좀 이제 인터넷 등에 이제 보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매트랩으로 일단 이제 저기 이제 좀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랩 이제 있는 코드를 이제 좀 이제 분석을 이제 한 자료가 이제 요 밑에 이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있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PPT 자료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 엑셀 자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매트랩 코드를 이제 분석한 내용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PWM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삼성이죠. 삼성인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캐리어 주파수, 상각파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PWM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이제 파형을
요 파란색, 주황색, 회색 파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얘를 만들어내는 걸 이제 여기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입력을 이제 뭐 이제 입력 지령을 뭐 150V, 뭐 200V, 뭐 50V 이래 주면은 이제 요 만들어진 요 이제 파란색, 주황색 요 파형들이 이제 폭이 짧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뭐 요렇게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PPT 자료에 보면 이제 요 매트랩 스크립트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그걸 이제 실제 엑셀로 이제 이렇게 구현한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노란색에다가 이제 내가 지령 이제 전압만 딱 주면은 얘가 이제 요 계산 딱 돼가지고 얘가 딱 변하게. 그러니까 이게 PWM 제어가 이제 어떤 원리로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코딩하기 전에 이제 뭐 이제 이걸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속속들이 알면은 사실 내가 이제 코딩하기도 좀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를 제어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HVG, 뭐 IGBT나 FET를 쓰던 이제 뭐 삼성 회로를 가지고 이제 HVG 회로를 가지고 이제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제 PWM 이제 듀티를 얼마로 할 거냐 하는 이제 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에 이제 지령이 오는 거는 이제 전류 센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크 센서나 이런 이제 그 이제 내가 속도 제어나 이제 그 다음에 위치 제어 이제 루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별도로 이제 PID 제어를 이제 한 어떤 결과값이 이제 그냥 속도 제어나 이제 그 뭐 위치 제어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최종 이제 PWM으로 줄 어떤 이제 명령이 정해졌을 때 그 명령이 이제 PID 제어를 거쳐가지고 이 명령이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파워 탱크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요 스페시펙터 PWM 제어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어떤 PID 제어라는 개념은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PID 제어를 가 완료된 최종 명령이 여기 이제 생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내가 H브릿지 회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국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여기 이제 블로그에 제 유튜브 영상과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버 중첩을 통한 이제 구형파 만들기,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좀 이제 뭔가 어떤 이제 뭐 불의의 급수, 불의의 변환, 뭐 어떤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조금 이제 무식하게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1차 고주파, 2차 고주파, 이제 1차는 이제 기본 파겠죠. 이제 그 다음에 2차, 3차 고주파를 이제 이렇게 따라락 넣으면은 이제 요거 이제 내가 넣은 입력이고 최종 이제 중치된 결과값을 이게 구형파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1차, 2차는 빼고 3차 홀수 고주파를 넣으면 구형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요걸 이제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상업화도 만들고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어떤 이제 좀 뭐 요즘은 이제 뭐 매트랩이나 뭐 파이썬으로 이제 뭐 그 인터넷 코드들도 많으니까 그 코드 해가지고 사실 돌리면은 굳이 뭐 이렇게 엑셀 파일로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뭐 그런 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걸로 이제 그냥 좀 기본 뭐 어떤 그 실무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뭐 사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형 중첩이 그냥 뭐 불의의 급수 뭐 보니까 뭐 이렇게 한다던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 되네. 그냥 뭐 그 정도지 뭐 요거 가지고 뭐 어떤 실무에 뭐 이제 활용을 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그냥 좀 이런 걸 그냥 내가 이제 좀 뭔가 어떤 피부로 느끼고 싶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뭐 그러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디지털 이제 제어를 위해서 이제 뭐 신호와 시스템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이제 좀 보시면 PPT로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이어 회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전원만 딱 넣으면은 자기가 이제 이제 자료 발진을, 그러니까 이제 ETR 한번 하고 이제 ETR 두 개가 이제
교대를 온오프하면서 여기 이제 AC 출력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어 회로는 옛날에 이제 그 LED 노트북 나오기 전에 CCFL 그러니까 한 25년 뭐 한 그쯤 이제 된 되죠.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초창기에 이제 썼던 그 이제 그 형광램프 이제 구동하는 게 이제 로이어 회로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AC를 공진하는 이제 요 이제 그러니까 1kV 정도 이제 고압을 내는 요 공진 탱크는 이제 로이어 회로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이제 DC 컨버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강압형 이제 DC 컨버터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요 보면은 여기 이제 입력 전압을 이제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제 DC 컨버터를 제어를 하면은 요 밝기가 이제 제어가 되는 뭐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DC 컨버터에 이제 뭐 이제 쉬우니까 이제 요 부분의 어떤 시중수를 이제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엑셀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보니까 우리 그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항균 필터 같은 거 이제 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정전기를 발생해 가지고 이제 정전기 원리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먼지나 이런 걸 이제 필터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보면은 그 뭐 한 2와트, 3와트 이제 아주 저전력에 이제 그다음에 뭐 5000V, 뭐 7000V 이런 정전기 수준의 어떤 이제 고압을 걸어주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조그만 회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로에도 보면은 이제 요걸 이제 좀 쓸 수가 있지 않나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은 못했는데 이제 거기에 쓰려고 이제 요 회로 이제 과거에 이제 쓰던 로이어 회로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건 A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체배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1000V니까 5000V를 만들려 그러면은 이제 캡 다이오드 써가지고 이제 5배 붕튀기 하면은 여기 이제 DC로 5000V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체배로를 이용해가지고 5000V, 7000V 만드는 어떤 뭐 그 이제 그 어떤 공기 정화기 어떤 필터에 이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요 회로도 좀 참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옛날에 이제 뭐 그 저기 이제 논문 쓸 때 이제 만든 자료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제 1차 측과 2차 측 이제 코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그 결합도가 어떻게 되냐. 여기 상호 인덕턴스 분하고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행렬식으로 나타내면은 요 L은 이제 이거는 자기 인덕턴스고 그 다음에 코일 여러 개 쓸 때는 이제 그 각각의 상호 인덕턴스를 딱 이렇게 이제 또 요만큼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요걸 이제 행렬식을 풀어야 이제 그 이제 어떤 K 값 이제 C 그러니까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요렇게 이제 서로 뭐 이제 이제 골들이 요렇게 많을 때 이제 그 이제 K 값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나 그다음에 이제 그 상호 인덕턴스나 이제 자체 인덕턴스에 의한 어떤 그런 이제 K 값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래도 전체 값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K 값을 어떻게 이제 배분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K 값은 이제 왜냐하면 이게 1보다 크면은 이제 그 내가 이제 이 어떤 K 값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1보다 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페일이 나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도를 이제 설정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 복잡하죠. 이제 그러면 엑셀로 해가지고 이제 짜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1보다 작은 거 확인하고 그다음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그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만든 건데 근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뭐 전력전자 이제 실무에 그렇게 뭐 크게 이제 쓰이지는 뭐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제 또 원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그 PCB 원판에 이제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그래서 PCB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참 우리 엔지니어들 참 파워 엔지니어들 이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보통 이제 특히 뭐 저기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가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그 이제 저기 이제 PCB 업체로부터 이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협력업체에다 뭐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PCB 효율을 최대화해가지고 이제 1원이라도 싸게 이제 PCB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만들어라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량 생산 때문에 코스트적인 압박을 이제 받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LG나 삼성하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제 참고로 그냥 코스팅 압박이 있다 그러면은 요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아까 나왔던 건데 이제 천도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펜퍼 그 오펜퍼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전류를 이제 이게 디스크리트로 이제 회로를 꾸며가지고 직접 이렇게 검출하겠다 하면은 뭐 요런 회로도 이제 좀 참고는 뭐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어떤 패키지 반도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게 좀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인도 업체하고 이제 BLDC 인버터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좀 체크, BLDC 이제 인버터의 어떤 그 이제 어떤 성능이라든지 뭐 그런 게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좀 점검하는 뭐 체크 시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ED 저항 계산, LED는 사실 이제 이 보면 이제 저항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LED에 이제 VF 부분이 있고, 또 LED의 VF 부분이 또 온도에 따라 또 바뀌고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내가 이제 특히 이제 LED가 여러 개 스트링으로 묶였을 때 이제 그 저항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L431도 많이 써주는데, 특히 이제 포토커플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플라이백대로 이제 그 2차 척단에 보면은 그 이제 포토커플러로 이제 그 전압 피드백을 주기 전에 이제 보면 좀 정밀하게 재려고 그러면 이제 요 431 써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431을 이제 쓰면은 뭐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TI사에서 이제 그 받은 이제 그 자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제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엑셀을 활용한 전기전자의 회로 계산식 모음이 이제 좀 많아가지고 1과 2로 이제 나눴습니다. 약간 좀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요 블로그에 들어가지고 이제 좀 참조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기전자 회로나 전력전자에 이제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 엑셀 계산식에 대해서 좀 제 블로그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좀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